지난 영상에서 유클리드 기하의 점, 포인트죠. 김환기 화백의 그림에 있는 점, 더트. 그래서 다르다고 했죠. 우리말은 그냥 똑같이 점이라고 하니까 구별이 되지 않지만 영어로 포인트와 더트 다르죠. 또 유클리드 정의에 따르면 점, 포인트는 크기가 없어요. 즉 형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클리드는 점을 정의하고 곧 이어서 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정의 3에 따르면 선의 양쪽 끝은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점에서 점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점은 형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직선은 뭐 형체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잖아요? 크기가 없는 점, 그것들이 모여 이루는 선, 또 크기가 없고 폭도 없고, 이게 뭐죠? 유령 같은 존재들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도대체 유클리드는 뭘 하겠다는 건지. 물론 유클리드는 다 계획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 저부터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옵니다. 유클리드가 어느 날 기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유클리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걸 배우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유클리드 학생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하인을 불러 지시했다는 거. 저놈에게 오불 3개를 주고 내쫓아버려. 오불은 고대 그리스 은화인데요. 그러니까 3개의 은화를 주고 내쫓으라는 겁니다. 저놈은 반드시 이득을 얻어야 하니까 뭘 배우면, 그래서 그렇게 쫓겨난 제자, 그 후에 다시는 유클리드 학당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기하학을 배우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사실 유클리드 자신도 잘 알지 못했죠. 그가 원론을 집필한 이유, 단지 이전까지 알려져 있던 기하학의 지식들을 모두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한 거, 그밖에 없어요. 정의, 공리, 이걸 토대로 모든 기하학의 지식을 연역적으로 추론하고자 했거든요. 이때 공리는 누구나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들을 말합니다. 공리의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 그을 수 있죠? 증명 필요 없어요. 모든 직각은 같다? 역시 증명 필요 없죠? 너무 자명하니까요. 이와 같은 공리를 토대로 이등변삼각형의 두 밑각은 같다? 또는 원주각은 모두 같다? 뭐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하학의 정리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 이게 유클리드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하학을 집대성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유클리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 없는 제자가 그만 느닷없이 자신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벌컥 화를 낼 수밖에요. 심지어 내쫓기까지 했죠. 그 제자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지만 제자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군가가 유클리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유클리드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득이 있냐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다른 나라도 아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야. 수학을 공부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즉 원론을 공부하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사실입니다.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켄터키의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죠. 22살까지 농사일과 상점 점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가 받은 학교 교육, 초등학교 1학년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성공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건 미국인에게 링컨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성공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금도 존경을 받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을 뒷받침하는 힘이 수학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링컨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클리드는 자신이 집필한 원론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걸 알 턱이 없었죠. 만약 알았다면 제자를 내쫓을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유클리드 원론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미국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힘을 가졌을까요? 그 안에 있는 기하학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거나 피타고라스 정리, 이건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아니고 방법론입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힘, 수학적 추론, 연역적 추론을 말하는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토론에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뛰어난 연설로 대중의 의견을 이끌어낸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는 그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 능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로 널리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직접 쓴 이 연설문 문장 모두 몇 개일까요? 단 10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유명한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구절 마지막 세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정말 짧은 연설문이죠. 그래서 이 게티즈버그 연설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 채 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마도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연설문을 암송하는 것이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 유명한 문구, 사실 링컨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인용한 겁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4세기, 그러니까 링컨이 이 말을 인용하기 대략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구인데요.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 기록을 또 그 위에 남깁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성경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책을 많이 읽었던 링컨, 이걸 어떻게 알고 게티즈버그 연설을 작성하면서 인용한 겁니다. 먼저 유클리드가 원론에 제시한 수학적 증명, 즉 연역적 추론이 어떤 것인지 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 definition, 공리, 엑시옴이 있습니다. 점이 무엇이지, 선이 무엇이지, 이런 용어의 뜻을 정의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점 사이에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또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이렇게 누구나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 이 정의와 공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그리고 그 문제 안에 들어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명한 명제인 공리와 문제 안에 있는 가정, 그리고 이미 증명된, 그래서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들을 모두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단계를 밟아 전개해 나갑니다. 제가 이전에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렇게 자명한 명제를 토대로 그 위에 하나하나 주춧돌 위에 벽돌을 쌓아 올려 커다란 건물을 쌓아 올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리가 바로 이런 거대한 건물의 주춧돌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연역적 추론, 그리고 수학적 증명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각 단계가 이전의 단계 또는 공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고 마침내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theorem, 정리라고 합니다. 연설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첫 문장이 바로 유클리드 원론에 들어있는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명제, 공리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인 자유와 평등, 여기서부터 링컨은 내 얘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건물에 주춧돌을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서 선조들이 만든 이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혀준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 연설문은 1863년 11월 쌀쌀한 늦가을 게티즈버그라는 곳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곳은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쓰러졌던 이 참혹한 이곳을 링컨이 여기 왜 왔냐면 이곳을 국립묘지로 조성해서 그들에게 헌정하기 위해 거행된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링컨은 이 남북전쟁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속될 것이냐, 이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고 엄숙하게 밝힌 겁니다. 또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길어진 건 결론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은 과업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이 시작했던 미완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는 것, 이 핵심적인 결론을 연역적으로 추론해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 문장,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유명한 문구가 나오는 문장은 위에서 결론이 무엇이고 미완의 위대한 과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처럼 링컨의 토론과 연설에는 기하의 고전인 유클리드 원론의 형식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는 이렇게 유클리드 기하에 담긴 연역적 추론과 증명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요? 이렇게 연역적 추론을 따르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청중이 스스로가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핵심 메시지인 결론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 증명, 즉 연역적 추론의 힘입니다. 미국의 건국이념,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공리에서 시작해 남북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한 희생의 의미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영속될 수 있다라는 정리를 제시함으로써 청중에게는 깊은 울림과 역사적 소명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한글로 쓴 문장을 서울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밝힌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은 사건의 개요를 쭉 나열하고 나서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밝히는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이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명한 공리입니다. 이걸 토대로 결론에 이르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수학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링컨은 유클리드의 원론을 어떻게 접하게 됐죠? 그리고 링컨은 왜 이걸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될 겁니다. 굿데이.